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검색해주고 또 버튼으로도 이렇게 눌러서 같이 검색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일단 우리 그 음성 인식하는 그 컴포넌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죠. 그거를 세 개를 그대로 끌고 와서 구글에서는 이미지를 직접 바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그리고 동의어 검색 결과를 이 웹 뷰어 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결과 URL은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제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구글에서 학교 아니면 뭐 코끼리 사자 아니면 기타 뭐 군인 뭐 이러한 걸 검색을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Q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뒤에는 막 또 뭐 이상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어들을 막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구글에서 서치하는 바로 요거죠.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전까지만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내용이 검색이 된다. 그리고 요게 하나의 그 파라미터긴 한데요. 요 TBM equal ISCH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검색하는 결과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구글 제공 파라미터인데 여기 이제 퀄이라고 하는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검색어이며요. 그 다음에 TBM equal ISCH는 이미지 검색이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결과를 볼 때 유튜브의 사이트에 가서 어떠한 그 학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군인 다양한 그 명사나 이러한 그 대명사를 찾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학교 전까지 바로 요 내용이죠. 유튜브.com 리절트 서치 퀄리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갖다가 놓게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인식해서 동영상을 찾아주고요. 저는 이제 동의어, 반의어 검색 결과는 URL을 찾아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다양하게 찾아서 이 프로그램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도메인 링크를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에 말씀을 또 올리겠지만 지금 이 유튜브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검색어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는 거라든지 동의어 반의어 할 때 보면 이 뒤에 확장자가 보입니다. 익스텐션. 그래서 이 .html 아니면 tbm equal ISCH 요 부분도 프로그래밍에 넣어 줌으로써 요게 정확하게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디자이너 에디터를 활용해서 작성을 할 때는 화면에 이렇게 지금 이미지 검색과 유튜브 검색 그리고 동의어 검색 가운데 전체는 웹 뷰어를 갖다 놓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3개는 음성 인식에 대한 컴포넌트를 3개를 놓음으로써 이 이미지 검색과 유튜브 검색 그리고 동의어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음성 인식 그리고 이 컴포넌트와 버튼을 3개를 준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를 이 웹 뷰어를 이용해서 디자이너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 앱 아이콘도 요번에 좀 만들어서 넣어 보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어 아이콘 마이크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개 더 팁을 좀 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 블록 코딩을 할 때 이 바퀴 모양 있죠,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는 것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지금 현재 합치기가 2칸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를 더 추가하려면 이 합치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요 가운데처럼 이러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왼쪽에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드래그해서 이 2개의 문자열 있는 곳에다가 더 넣어주면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이 늘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갖다 놓으면 4개, 또 하나 갖다 놓으면 5개. 그러나 이 문자열을 반대로 드래그해서 이쪽에 갖다 놓으면 이 공간이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먼저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블록 명령어를 만드는 그 코딩 작업할 때 사전 교육을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버튼 언제 버튼 1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버튼 1이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맨 위에 있는 블록 코딩 언어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음성 인식 1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가져오기. 그런데 텍스트를 문자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 인식을 해서 이 음성 인식이 된 텍스트를 가져온다. 그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거는 이 음성 인식 컴포넌트가 STT Speech to Text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엔진 기능은 우리가 음성 인식과 또 다양하게 문자 인식 등을 통해서 이미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버튼 2가 있고 또 음성 인식 2, 그 다음에 버튼 3, 음성 인식 3 이렇게 같이 이어줌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미지 검색 버튼,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디자이너 에디터에서 이 이미지 검색, 유튜브 검색, 동호회 검색 이러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음성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글 그 음성 엔진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음성으로 인식했을 때는 바로 그게 텍스트로 인식이 돼서 웹 뷰어 이 공간에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구글 검색창에서 마이크를 눌러서 그렇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텍스트도 나오고 또 이미지를 보려면 이미지를 또 클릭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 불편함이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러한 그 앱을 제작함으로써 바로 이미지도 직접 검색이 가능하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앱을 통해서 타이프를 치거나 마이크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를 그 입력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본 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성으로 하게 되면 바로 찾아주는 이미지를 찾아주고 동영상을 찾아주고 동호회를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이미지 검색, 그리고 유튜브의 동영상 검색, 그리고 이 동의어의 단어들을 검색해주는 그러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샘플로 학교를 좀 쳤습니다만, 학교 이렇게 해서 구글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 구글 검색된 곳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학교에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미지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학교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눌렀을 때 이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앞에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메인 링크입니다. 이것만 저희가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미지를 찾는 그러한 용어들은 바로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게 되면 TBM ISCH, 이게 바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같이 합치기에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 학교 대신 이 군단 이렇게만 쳐도 조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또 이 군단에 관련된 다양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튜브를 방문을 해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는 그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검색에서 학교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경우에 바로 여기에 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 동의어 누른 부분은 또 우리 구글에 가서 동의어를 찾는 그 사이트, 동의어를 찾는 사이트를 눌러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어 찾기, 동의어 찾기. 여기에는 뭐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동의어 사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사전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학교 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그 링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학교 요 전까지 나오는 이러한 그 링크 사이트를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복사하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html이라고 하는 그 확장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합치기에 넣어줌으로 해서 완전한 그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글을 활용해서 직접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서 저희가 그 지난 시간 한 것과 같이 앱 인벤터를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도 저의 그 구글 계정을 미리 사전에 그 계정을 로그인을 해 놓고 하면 이 앱 인벤터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 앱 인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메인이 나오게 되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MIT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여기에 Create Apps라고 해서 이 Create Apps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 MIT 앱 인벤터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개발했던 그러한 그 화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 중에 한 개의 맨 위에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해서 이러한 그 보이스 서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전에 그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스 서치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이너와 블록 메뉴를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리 디자이너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스크린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갖고 와서 수평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웹 뷰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3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기억이 좀 다 나시겠죠? 일단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우리 스크린 1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여기 기본적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일단 그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놓고 또한 그 수직 정렬 역시 가운데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는 안 하고요. 아이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우리 그 웹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 서치 기능이 있는 그러한 그 앱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그 보이스 마이크 이미지도 괜찮고 이렇게 스피커 피플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이미지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 피플을 열어서 앱 아이콘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미디어 부분에서 이렇게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이 모양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제목을 음성 버튼을 사용 음성 찾기 앱 이렇게 저는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크린 1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평 배치를 한번 가져다가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는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의 위치에 있고 여기에 수평 배치를 가져다가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 배치는 그 3개의 아이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평 배치 같은 것은 일단 너비는 좀 부모 높이 그리고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운데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운데 수직 정렬도 가운데 위치를 하고요. 높이는 놔두고 너비는 부모 요소기에 맞춰서 휴대폰 전체 공간을 수평 부분에 전체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 버튼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3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검색, 두 번째는 유튜브 검색, 세 번째는 동의어 검색. 그래서 버튼 1, 버튼 2, 그리고 버튼 3 이렇게 3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버튼 1은 여기에서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검색 버튼. 버튼 2는 유튜브 검색 버튼. 현재는 수정이 안 됩니다만 요거 다 버튼 이름을 바꿔주고 제가 또 요거 이름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어 검색 버튼. 이렇게 해서 일단 버튼의 이름들을 바꿔주고요. 이제 이미지 검색에 가서 여기에 텍스트를 이미지 검색 이렇게 수정도 하고요. 텍스트는 가운데, 그리고 글꼴은 좀 굵게 하고 대략 뭐 한 16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 1, 2, 3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를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검색에도 높이, 너비는 놔두고요. 여기에 유튜브 검색 이런 거 버튼 이름을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버튼 여기에 글꼴을 굵게 해주고 글꼴 크기는 똑같이 16으로요. 그 다음에 버튼 3은 마찬가지로 동의어 검색 글꼴 굵게 글꼴 크기는 16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은 3개가 됐고요. 요 가운데에 일단 웹 뷰어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웹 뷰어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버튼이 위로 올라가고 이 웹 뷰어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웹 뷰어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도 자동으로 놔두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음성 인식 3개를 갖다 놓을 건데요. 그거는 우리 미디어에 보면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뷰어 창에다가 자동적으로 갖다가 1, 2, 3 3개를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컴포넌트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디자이너 모드에서 모두 지금 작업이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화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검색, 유튜브, 동의어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컴포넌트에도 보면 지금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버튼과 음성으로 검색하기 앱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웹 뷰어, 그리고 음성 인식 1, 2, 3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디어 파일 올리기 부분에 앱 아이콘을 여기에 배치를 해놨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지 검색과 유튜브 검색, 동의어 검색 여기에 아이콘에 컬러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넣으시려면 이미지 검색을 누르시고 여기에 배경색을 살짝 뭐 초록색으로 한다든지, 또 유튜브 검색을 여기에 있는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맨 아래 사용자 지정 요거를 좀 눌러서 바꾸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좀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약에 됐다. 연한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완료를 누르면 그 색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동의어 검색도 혼자 놔두면 좀 섭섭하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적색 계통, 예, 이렇게 연분홍색 계통으로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코딩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그 웹뷰어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이크가 나올 때 이미지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파일 올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멋있는 그 마이크를 찾아서 하나 좀 넣어 드려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이스 마이크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좀 넣는 것도 보기가 좋겠죠.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린 1을 눌러서 이런 그 아이콘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와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기 그 센서와 이 미디어와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 그야말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얻는 그 공간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 플레이어는 이제 그 동영상을 플레이 시키고 또 음향을 소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그 STT 그 다음에 요 음성 변화는 TTS 요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요 얀덱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영이라든지 한글과 영문 또 영문을 한글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디오 플레이는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 시켜주는 그러한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팔레트의 미디어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휴대폰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고유한 엔진 기능들, 특히 가속도 센서는 움직이는 이 휴대폰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코드 스캐너는 우리 2차원 그 상품이나 이런 그 과자, 초콜릿, 뭐 사탕 이런 데에 뒤에 보면 가격표 대신 바코드가 새카맣게 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밑에 이제 숫자가 막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휴대폰 그 바코드 센서 사진기를 통해서 불러들이는 그 다음에 뭐 시계,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이 휴대폰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입니다. 엔진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방향 센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나 좌측,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앞이나 뒤를 완전히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그 센서일 경우, 그 다음에 이 만보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들거나 몸에 소지하고 이 진동 있는 경우, 탁탁탁탁 이럴 경우에 이 만보기가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칼로리까지 이렇게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고요. 요건 이제 얼마만큼 휴대폰에 가까이 5cm, 10cm 아니면 그 이상 그러한 그 근접 센서를 하는 것을 여기 우리 센서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물론 많이 해본 그 경험이 있으면 요거는 미디어에 있다, 요거는 센서에 있다, 아니면 요거는 소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혹시나 처음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 우리 개발자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이 미디어 그리고 센서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팔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디자이너 모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디자이너 모드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 코딩을 같이 하나하나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